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운송지수 고유가 100달러 시대로 나타내봤습니다. 추석 황금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강달러와 또 강유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을 연장하면서 국제유가는 연일 상승하며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셧다운 우려까지 겹치면서 환율은 장중에 연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산유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등 조선주는 수혜주로 꼽히고 있지만 반면에 항공주는 국제선 여객 증가와 함께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날개가 꺾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오른다는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조선주와 항공주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요즘 뭐 삼고의 시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고임금, 고금리, 뭐 고유가 현상이 좀 불어닥치면서 이 원가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운송업종, 조선과 항공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3분기 마지막 주 4분기 시작을 앞두고 조선 운송지수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신조선 시장 동향 분석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신조선 시장의 그 선가 지수는 뭐 매주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175포인트를 이제 상회하는 수준까지 그렇군요. 올라와서 과거의 고점이 물론 191포인트이긴 하지만 원 달러 환율이 워낙 낮았을 때 191포인트였었고 거래량이 별로 없을 때 호가였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이 실질적으로 발주도 나오면서 가격도 높은 그런 시장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은 지금 계속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방향입니까? 지금 약간 좀 뭐 업체들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어. 그렇게까지 악재가 될 만한 요인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오히려 있죠. 지금 환율이 좀 굉장히 좀 치솟고 올라오는 네, 게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익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저희가 네. 수주를 받는 즉시 이제 선물한 매도를 하면서 지금의 이 환율을 잡아놓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막 900원 환율일 때도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1,300원대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환율의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선은 어떻게 보면 호재로 네.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중고선 시장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중고시장 동향은 이제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에 이제 중고로 매매를 하는 것들 중에서 그냥 해체를 위해서 조금 매매를 하는 물량은 살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거죠? 해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매매를 선박을 저희가 자동차도 폐차장으로 보내듯이 그렇군요. 이 배도 그냥 해체장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매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체로 보내서 중요한 뭐 약간 부품들만 이렇게 빼내는 막 그런 작업을 하나요? 뭐 고철 같은 거는 이제 띄어서 파는 거고 네. 저희가 해체를 진행을 한다라는 건 이제 선주들이 이 배는 더 이상 쓰지 않고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걸로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네네네. 저희가 나중에는 그 부분이 신조선 시장으로 조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상 운임 시장 이런 쪽은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뭐 가장 대표적이었던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그 수혜 네. 종목이었었던 컨테이너 쪽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때 뭐 난리 났었죠.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연일 내려가고 있는 네네네네.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도 지금 이제 저점을 점점 뚫고 내려가고 있고 지금이 굉장한 성수기거든요. 네. 근데 그 분야에서는 이제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도 잘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망 관련 이슈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재고들을 많이 쌓아놨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해소돼서 다시금 조금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에서는 요즘에 운임지수가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LPG 운임이 이제 겨울 시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LNG 운임보다도 더 강세를 오.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겨울에 왜 저희 LNG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따뜻해가지고 유럽의 LNG 가격이 폭락했다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네. 그쪽 관련된 부분도 이제 또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재고가 소진이 돼서 그런지 여름이 끝나자마자 LNG 운임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자재 에너지 쪽은 조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네. 소비재 쪽은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항공 요즘 뭐 추석 앞두고 뭐 중국도 큰 명절 앞두고 저희 네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성수기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은 게 저 얼마 전에 추석에 좀 연휴가 이제 화요일 날 대체 공휴일이 나오면서 네. 여행을 좀 가야겠다고 비행기표 검색했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기겁을 했어요. 아 이렇게 비싸다고? 같은 가격에 이 비행기 값과 예전 거와 비교하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아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건 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요즘 분위기는 괜찮은 거라고 좀 봐야겠죠. 그래도 저희가 그 여름 방학 시즌이 원래 가장 핫한 그 그렇죠. 항공 수요 쪽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주간 단위 기준으로 저희가 150만 명을 회복했었거든요. 출입국 그 숫자가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 170만 명 전후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네. 많이 회복을 한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방학이 끝나고 나서 9월에 진입하고 나서는 그 명수가 다시 130~40만 명대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아마 이번 연휴 기간 동안은 또 주간 단위로 상당히 많이 올라오겠지만 통계치가 조금 후행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항공사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9월부터 조금 기존에 다시 안 났던 노선을 조금 놓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수요 자체는 뭐 어려움 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 맞습니다. 어때요? 중국 쪽이나 아무래도 이쪽에서 단체 관광객을 좀 허용하면서 이 항공 쪽도 좀 화랑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기대만큼은 별로인가요? 아니면 기대만큼은 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입국을 함으로 인한 영향이 한국의 항공사들에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고요. 아 오히려 그냥 중국 예. 항공에 더 영향을 주겠군요. 저희가 2012년에 그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었거든요. 네네네. 비자 없이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직접 놀러 올 수 있게 되는 거. 그때 이후로 늘었던 중국 제주 간 노선의 증편의 95%가 중국 항공사였었고요. 아 중국 항공사 예. 거군요. 네, 우리가 중국을 조금 많이 나아갈 마음을 가져야 이 부분이 이제 터진 것이 노선이나 수요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아직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한국에 들어와서 뭐 서울에서 제주도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런 거는 또 국내선을 또 이용할 그렇죠. 수도 있는 네. 상황이고 뭐 다른 이제 운송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조선주에도 또 이번에도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네네. 의견들이 나옵니다. 고유가를 기반으로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건설이라든가 뭐 플랜트 사업, 뭐 발주가 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조선주가 아무래도 이런 호재들의 영향을 좀 받겠죠. 아무래도 좀 훈풍이 계속 불어오고 있는 거겠죠. 원래 해산물 동량 중에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오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좀 그 부분이 쉬었다가 다시 좀 돌아가고 있어서 올해 실제로 전년보다 많이 발주가 되고 있는 선종을 꼽아보라고 하면 오일 탱커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체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대형 탱커 아니면 별로 탱커를 많이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경쟁사의 배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내려가는 위험은 상당히 낮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오일머니들이 많이 이제 돈을 벌는 상황이 되다 보니 네. 저희가 이제 다시 시추하고 개발하고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좀 강해지면서 해양 플랜트 발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충만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유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유류 할증료나 이런 게 좀 네. 많이 붙고 유가 상승 대응에 좀 나서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달 국내에서 유류 할증료를 9,9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네. 대한항공도 지난 8월에 유류 할증료 7단계였던 7월보다 한 단계 더 오른 8단계로 적용을 했다고 해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유류 할증료가 더 나오면은 아마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더 전가를 좀 시키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겠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항공사에서 좀 지불하는 것도 있겠고요. 이런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이 유류할증료는 저희가 이제 저희 많이 벌고 있으니까 안 받을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도상으로 국토부가 딱 정해놓은 타리프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전달 15일에서 전달 15일까지의 유가 평균을 가지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저희가 적용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형 항공사 기준으로 유가가 10불 올랐다. 그러면 유류할증료로 저희가 내는 걸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류할증료를 안 낼 정도로 유가가 낮을 때 항공사들이 최고로 수혜를 많이 본다고. 그러면 보시면 절대적으로 이 유가의 가격이 낮을 때 항공사가 네. 유리하군요. 항공은 이거 몰랐네요. 삼저의 그 수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몰랐네요. 같고. 이게 반대네요, 조선 쪽이랑. 네, 완전히 반대에 그러네요.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향이 이제 항공사 쪽에 좀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아무래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이렇게 수 좀 있죠. 봐야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회사인데 H&M 매각 작업이 또 깜깜이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이나 뭐 정부가 지분 갖고 있는 업체가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을 따르지만 H&M은 국내 해운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는 데다가 또 윤석열 정부의 첫 매각 작업인 만큼 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회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아까 코로나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올라도 돼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었다가 아니 이렇게까지 또 떨어진다고? 막 이런 상황들도 너무 좀 길게 봐다 보니까 좀 걱정도 좀 되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일단 지금까지의 팩트는 입찰 공고가 나왔고 그래서 국내에서 몇 개사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해외사도 저희가 입찰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제 국부 유출이기 때문에 해외 기업은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됐고 네. 지금 국내사들이 이제 본 입찰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입찰 공고에 나온 대로 자금을 잘 마련해 오는데 이상이 없게 된다면 네. 뭐 매각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그룹들이 대체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시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다들 자금을 제대로 마련해 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뭐 그 선에서 입찰을 공고가 나온 그 틀 안에서 제대로 마련해 오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매각 작업이 이루어지겠지만 조금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관측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결국 어떤 기업에 좀 유리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좀 전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기업에도 지금 유리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들 그 사고자 하는 매물 대비 상당히 사이즈가 좀 작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유가의 풍부한 수주 잔액으로 좀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계속 좀 상향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상황은 조선주 쪽에는 어떻게 보면 큰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좀 4분기 투자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좀 들고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저희는 9월, 10월은 조금 변동성이 크고 대응하시기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라고 보고 네네. 있고요. 일단 뭐 최근에 그 하나오션의 유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해서 그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혼자서만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라 조선주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은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월 말 정도가 되면 조선업체들의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3분기는 저희가 여름 집중 휴가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추석까지 겹쳐지면서 영업일수가 가장 모자란 분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드는 배의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2분기 대비해서 어닝 시즌이 그렇게까지 기대가 많이 되지는 않는 상태거든요. 근데 수주 미리 했던 거를 미리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 근데 그 기간도 이제 못 맞추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그러기에는 네. 너무 영업일수가 많이 모자란 영업일수가 분기에 많이 해당이 모자란다.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건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네.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날짜가 더 적은 것이라서 그 부분은 항상 계절성을 가지고 3분기가 조금 저희가 마진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던 네네. 것이기 때문에 2분기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턴어라운드 하는 걸로 저희가 어닝 시즌 최대 기대주에 해당이 됐다면 3분기는 그냥 별 볼 일이 없다. 저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별 볼 일이 없어서 이제 9월, 10월에 굳이 저희가 어닝 시즌에는 어닝이 좋은 섹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아무래도 니즈가 많을 건데 네. 그 카테고리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걸 감안해서 4분기에는 11월, 12월에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겨울 시즌에는 조선주는 괜찮은 흐름을 항상 좀 보여주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뭐 겨울 시즌은 이제 4분기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플러스가 되고 네. 이제 4분기에는 저희가
그때 좀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올해 수주 장사를 거의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조선 업체들이 지금 별로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지 않아요. 내년으로 넘어가야 저희가 올해부터 또 장사를 다시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시즌 오프군요. 예,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대비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조선주 한번 뒤었던 적이 있어서 쉽게 접근을 못 하겠네요. 네네. 예, 삼성중공 4만 5천 원대 한번 좀 공부하기니까 주식 기억하고 공부나 있습니다. 이런 거 하기 전에 했던 그 시기여가지고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항공주 조선주와 반대로 좀 고유가라든가 뭐 이런 지점들 고환율 이런 쪽이 좀 안 좋게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주는 어떻게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지금 모든 경기 민감 섹터들이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평균으로의 회귀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줬던 건 다시 낮춰주고 낮게 줬던 건 조금 높여주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항공업체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미리 선반영돼서 높아졌다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국면이고 특히나 지금 한국의 항공사들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가 지금 사실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이 업황보다도 더 큰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불확실성을 굳이 짊어지고 가실 만큼의 그런 그 매력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조금 보류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항공주에는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낫겠다. 좀 더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항공주 접근 사실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데 반짝 반영이 되는 듯 하다가 요즘 좀 약간 멈춰 있는 자세 뭐 이런 지점을 좀 잘 들여다보시고 선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조선주, 항공주에 대해서 좋은 정보 좀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스타킹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자, 이분들께 줄탄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